정보를 찾다 보면 이제 오픽 관련해서 정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설문조사에 관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추천대로 해주는 게 의미가 있나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 시험을 봐보니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영어를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솔직하게 뭐 서비하는 것도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을 예상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위에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설문조사에 하는 게 확실히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은 각자 컴퓨터에 앉아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IH가 목표라면 이제 난이도 IH나 뭐 AL이 목표라면 난이도 5 선택하는 게 제일 좋고, 뭐 일경험 없음, 학생이 아니다, 수강 후 5년 이상이 지남,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 이런 거 체크해 주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여가 활동으로는 이제 영화 보기, 뭐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공원 가기, 해변 가기, 취미 활동으로는 음악 감상하기, 사진 촬영하기, 좋아하는 운동으로는 자전거, 조깅, 걷기. 솔직히 좋아하는 운동, 농구나 뭐 이런 걸 선택하면 롤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영어를 설명하기 좀 난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편하고요. 휴가나 출장 경험은 집에서 보내는 휴가, 뭐 국내 여행, 해외여행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픽 시험 준비 방법인데요. 일단 오픽은 간단하게 영어 말하기 능력 테스트라서 이런 말하기 능력을 단기간에 상승시키는 건데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답변하는 방법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픽은 질문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처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게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3개의 질문이 묶여진 콤보 문제가 3세트가 나와요. 그리고 10번, 11번은 뭐 전화나 대화하듯이 약속을 잡는 법에 대한 대화, 그리고 약속을 가지 못했을 때의 대화, 또는 뭐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대화,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문제 생겼을 때의 대화, 이런 식으로 연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 먼저 준비를 하면 되겠죠. 이제 2번, 5번, 8번에 설명하는 문제예요. 이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딱 하나 정해가지고 2가지씩으로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 나라 대중교통을 설명해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양한 대중교통이 있어. 하지만 뭐 지하철이 그 중에서 대표적이야.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너희 집을 소개해줘 이러면은 집에 작아서 여러 개의 방은 없지만 그 중에 화장실이 가장 특별해.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블라블라블라. 자주 가는 카페에 대해서 설명해줘. 요즘 가장 좋아하는 카페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그중 틀어준 노래가 가장 트렌디해.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에 대한 설명을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딱 주제를 정하는 연습을 먼저 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명하는 다음 문제로 나오는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3번, 6번, 9번에는 그러면 이제 딱 문제를 들었을 때 과거와 현재 중 어디에 초점 맞출지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2가지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문으로 너희 나라는 과거와 대중교통이 어떻게 달라졌니? 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버스가 대중적이었는데 요새는 지하철이야.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계속 뒤에서. 이제 뭐 또 너의 집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니? 라고 질문이 나오면 지금 집은 작고 마당이 없는데 옛날 집은 마당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한 마당에 대한 이야기, 뭐 과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과거와 현재 카페는 어떻게 다르니? 질문이 나오면 과거에는 커피숍은 커피만 마시는 곳이었는데 요새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장소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초점을 맞춰서 이것도 또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4번, 7번, 10번으로 나오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답변하는 질문이죠. 이때는 경험을 설명하는 거라서 뭐 친구 한 명을 넣어가지고 뭐 다양한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과거 시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제도 맞춰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이건 딱히 뭐 방법은 없는데 그냥 여러 가지 화법을 사용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경험을 말해봐라. 그러면 친구랑 같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뭐라 말했다. 합법 이용해주고, 나도 뭐라 말했다. 합법 이용해주고. 다른 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뭐 같이 있었던 사람 한 명을 넣어가지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뭐 그런 당시의 대화를 넣어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4, 15번은 돌발 질문이 나오는데 돌발 질문은 보통 질문이 되게 강범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세대에 따라 인터넷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희 나라는 재활용 어떻게 하는지, 너희 나라에서 어떤 직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전체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답변하기가 쉬워져요. 첫 번째 질문을 예로 들어보면 내가 알기로는 엄마 세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미숙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내 세대부터는 아주 익숙하지.
내가 이제 어떻게 인터넷 쓰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잘 분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종류마다 분리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재활용을 해. 그래서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 규칙에 대해 설명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뭐 너희 나라에서는 어떤 직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니? 이런 질문이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도 좋아 보이는 일에 취업하고 싶어해. 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직업을 원하고 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직업에 취업하고 싶은지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에 말하고 초점을 좁혀서 말해주는 연습을 하면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방법들을 먼저 연습한 다음에 OP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이제 발화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풍부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과 다양한 시제를 표현하는 것과 직접 간접화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필러 같은 건 기본적으로 넣어야 하는 거고요. 뭐 시제도 이제 have pp나 뭐 과거 현재 완료 진행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제들을 넣어서 표현해 준다거나 적절하게. 그리고 뭐 경험 이야기 같은 거 할 때는 직접 뭐 여러 사람들 넣어서 합법들을 이렇게 직접 합법, 간접 합법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을 봤을 때 느꼈던 건데요. 제가 일단 실제로 맥주를 마시고 시험을 보러 왔거든요. 왜냐면 스터디를 하면서 술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술을 먹고 시험장에 가면은 뭐 시험을 더 잘 보지 않을까. 제 경험에도 술이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영어가 굉장히 막 부드럽게 잘 나왔던 경험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걸 살짝 비추천할게요. 왜냐면 이게 시험이라는 이런 선입견?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어서 좀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술을 좀 마시고 가면은 술이 깨가지고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험 도중에 술이 깨가지고 머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을 잘 하지 못했어요. 이제 답변은 보통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1분 50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1분 30초 정도는 최소한 연습할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보면서 나름 꿀팁이겠다고 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마다 다음 문제를 시작할 시점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들을 시간을 제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컴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제가 보통 예상이 되죠. 많이 연습해보면은 이제 뭐 다음 문제로 과거와 비교하는 문제 나오겠다, 아니면 뭐 경험을 묻는 문제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식으로 미리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듣고 그 답변이 맞으면 바로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뭔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답변하기 수월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실제로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모픽 시험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모두 원하는 점수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